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휴의 마지막 날이네요. 네, 이 황금 연휴를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ESG 뉴스 브리핑을 또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동안 또 ESG 관련 뉴스가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SK텔레콤이에요. 네. SK텔레콤이 종이 영수증을 발행해 왔던 그러한 이제 그 형식에서 모바일 영수증으로 대체를 함으로써 이 자원을 좀 전략하고 환경을 좀 더 보호하는 ESG 경영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이 모바일 영수증은요, 이제 고객들이 직접 그 요금을, 통신 요금을 납부를 하면은 그동안은 종이로 이렇게 그 영수증을 발행해 왔는데, 이거를 이제 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모바일 메시지로 이 영수증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고객들이 요금 납부 후에 종이 영수증 발행을 원하면 또 종이 영수증으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사업 전체적으로 모바일 영수증으로 대체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종이를 덜 쓰게 되니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네. 두 번째 뉴스는요, 롯데케미칼이에요. 이 롯데케미칼이 사실은 이제 이제 케미칼이라는 게 붙으면은 석유화학 베이스인데, 이제는 친환경 수소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년간, 앞으로 10년간 4.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롯데그룹 중에 롯데정밀화학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롯데정밀화학이 수소의 유통을 담당을 하고, 롯데벤처스는 푸드 스타트업을 육성을 해서 발빠르게 지금 그 ESG 경영 쪽으로 나아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롯데그룹의 변화는 특히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친환경 수소 사업을 확대하는 그러한 역량을 이제 갖추겠다라고 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 친환경 성장 로드맵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7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요. 2030년까지 약 4조 4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앞으로 그 2030년 탄소 중립이 이게 탄소 중립으로 가는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 국내 수소의 수요 가운데 약 30%를 공급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세 번째 뉴스는 GS예요. GS그룹이 바이오 사업과 이 수소 사업 쪽으로 또 발빠르게 신사업을 또 발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S그룹은 최근 그 바이오 벤처 또는 바이오 스타트업과 함께 이제 그 스타트업을 발굴을 해서 그들에게 이제 바이오 관련된 그러한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투자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신사업을 발굴하려고 하고, 근데 이러한 그 바이오테크 산업에 주목을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친환경적인 그런 새로운 방식의 친환경적인 그러한 소재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이오테크 쪽의 이 스타트업과 뭔가 그런 탄소 중립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신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유소 있잖아요. GS 칼텍스가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 그 주유소를 이제 수소 거점으로 복합 에너지 뭔가 센터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거대한 그런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앞으로는 그 석유화학은 이제 이 수소나 태양광 같은 그 청정 에너지로 대체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이 수소를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점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의 패러다임, 이 석유 에너지에서 이러한 그 신재생 에너지로의 어떤 전환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지난 그 5월
현대자동차와 함께 강동구에 서울 강동구에 그 충전소를 세웠다고 해요. 거기에는 이제 수소뿐만이 아니라 휘발유, 그다음에 뭐 경유, 또 뭐 LPG, 뭐 이런 전기도 충전을 하거나 주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GS가 운영하는 주유소를 이제 복합 에너지 스테이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복합 에너지 스테이션에는 수소뿐만이 아니라 휘발유, 경유, LPG, 뭐 전기까지도 충전이 가능한 그러한 센터로 탈바꿈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그 주유소 부지를 어떤 물류의 허브로 삼아서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유소를 거점으로 해서 드론으로 상품을 배달하는 또는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체계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 그 다음에 카쉐어링,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 모빌리티 등의 서비스도 이곳에서 복합 에너지 스테이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GS가 상당히 발빠르게 지금 이런 그 어떤 에너지 전환에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한국가스공사랑 액화수소 사업에도 뛰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 5월에 한국가스공사랑 MOU를 맺어가지고 액화수소 생산 또는 공급 사업에서 서로 협력하겠다 하는 MOU를 맺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는 핵심 기술로서 손꼽히는 이 탄소 포집 기술, 그다음에 그러한 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하는 기술, 이런 것들의 상용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식으로는 현대중공업그룹이에요. 네. 현대중공업그룹이 그 운반선, 또 수소 탱크, 또 연료 전지 또는 건설 장비에 이르기까지 육상과 해상 전반에 걸쳐서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네. 현대그룹도 지금 롯데그룹 만만치 않게, 롯데그룹 못지않게 지금 현대그룹도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수소 생태계를 구축한다라는 부분에서 롯데랑 또 같이 쌍벽을 이루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수소 사업에 이 현대그룹의 계열사들이 총동원됐어요. 예를 들어서 운반선과 수소 탱크, 연료 전지, 건설 장비. 여기에는 들어서 현대일렉트릭, 계열사 중에 현대일렉트릭은 발전용 수소 연료 전지 패키지를 개발해서 친환경 그린포트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수소의 안정적인 운송을 위한 수소 운반선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고, 또 현대 글로벌 서비스라는 회사는 선박용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패키지를 개발해서 기존의 화석 연료 선박을 이 수소 연료 선박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그 자회사가 현대 오일뱅크. 네. 현대 오일뱅크는요, 블루 수소를 생산해서 이제 자동차나 이 발전용 연료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현대그룹 차원에서의 어떤 그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에 전력을 쏟을 계획이라고 하니, 앞으로 좀 현대중공업그룹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뉴스로는요, 삼양사예요. 네. 삼양사 하면은 대표적인 또 우리나라의 식품업계 아닙니까? 네. 또 삼양라면도 있고요. 근데 이 삼양사에서 옥수수를 소재로 만든 썩는 플라스틱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었다고 해요. 네. 이게 이제 썩는 플라스틱이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생분해성, 그러니까 미생물에 의해서 자연에서 그대로 분해가 되는 그러한 플라스틱을 이제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 대량 생산에 나섰다. 네, 라는 거죠. 기존의 그 플라스틱은 PBAT라는 그러한 그 플라스틱 성분인데 이거의 단점을 개선한 친환경 플라스틱을 개발을 했는데 그게 PBIAT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PBIAT는 이 석유에서 유래된 이런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것의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특히 옥수수에서 그 소재를 추출해서 개발한 그러한 PBIAT라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양산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이 삼양사에서 개발한 PBIAT라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상당히 고무적인 뉴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일회용 봉투, 일회용 비닐, 또는 이제 땅 표면을 이렇게 농지 표면을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농업용 필름, 이런 등의 이제 용도로 사용되었던 그런 그 플라스틱 그 비닐이 완전히 이제 이렇게 분해가 되는 자연에서 썩어서 사라지는 그러한 플라스틱 비닐로 대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양사가 이 먹는 식품에만 이렇게 주목하는 회사인 줄 알았더니 이게 그 포장재로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 비닐을 또 새롭게 정말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해서 먹거리에서 이 포장재까지 어떤 그 새로운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서 이 삼양사도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이다라고 제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6번째 뉴스로는요, SK그룹이에요. 예, 제가 예전에, 제가 이 ESG 뉴스 브리핑을 할 때마다 꼭 한두 개 정도는 SK 계열사가 언급이 돼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SK가 뭐 LG나 삼성보다 훨씬 더 이 ESG 경영에 그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오늘 뉴스에 최태원 회장이 그 SK 그 계열사들 이사진들을 다 모아놓고서 앞으로 이사회 중심의 이 지배구조로 근본적인 혁신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SK그룹은 이사회 차원에서 CEO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그 평가 그 결과를 보장해주겠다. 또 보상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최태원 회장이 나서가지고 기업의 지배구조, 그게 뭐냐면은 ESG 중에 G, 가버넌스. 그러니까 기업을 투명하게 지배하고 경영해야 한다. 라는 이 G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 그룹도. 그래서 이사회의 그 경영을 강화해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혁신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SK그룹 내에 지배구조를 좀 투명하게 해서 시장에 그거를 증명을 해내야 앞으로 더 장기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 이사회의 어떤 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거버넌스를 개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또 굉장히 혁신적인 뉴스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CEO의 그런 경영도 이사진이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그 평가도 해주고 보상도 해주고 이렇게 이사진과 CEO, 최고 경영자 사이에 어떤 CEO를 선임하는 단계부터 이사진이 그 평가하는 단계부터 개입할 수 있는 그러한 투명한 지배구조를 열어놓겠다. 그런 쪽으로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공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또 최태원 회장이 한국의 그 좀 뭐라 하죠, 구태의연한 그러한 그 CEO 중심의
이러한 기업 지배 구조를 좀 이렇게 나서가지고 선도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몸소 이렇게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상당히 선구자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뭐 최태원 회장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구설이 많고 또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어쨌든 그 계열사, SK그룹 계열사의 이 사내의 어떤 그런 이사진들, 사내 또는 사내 그 바깥에 있는 이사진들까지 다 모이라고 해서 이 기업 내 투명한 그 지배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왔다는 것. 그 차원에서 이 지배구조 혁신을 이사진의 그러한 역할과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게 그래서 이제 소통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방안을 이렇게 구체화시켰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SK가 나가게 되면은 다른 대기업들, 뭐 삼성이나 또는 뭐 LG나 뭐 이런 뭐 롯데나 이러한 좀 그 이제 기업의 지배 구조가 좀 말이 많았던 그런 기업들도 아마 이제 같이 이렇게 SK가 치고 나가면 결국 이들도 ESG 경영에서 이 SK가 하는 방향으로 결국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SK그룹이 이사회 중심으로 지배 구조를 개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까지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의 이 ESG 뉴스 브리핑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연휴도 끝나고 내일은 또 일상으로 복귀를 되겠는데요. 오늘 좀 편안한 밤을 보내시고 또 내일 다시 우리 뭔가 이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